지금 보시는 이 작품은 제가 직접 AI 기술로 만든 애니메이션입니다. 사이파이 무비의 한 장면 같은 연출에서부터 창의적인 디자인들과 심지어 8비트 게임 느낌의 애니메이션까지 제가 3주 동안 매일매일 AI를 만들면서 현존하는 가장 퀄리티 높은 AI 툴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비교해보고, 또 현재 AI 기술이 어디까지 발전했는지, 아직 구현되지 못하는 한계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모션 그래픽 디자이너로 현재 헐리우드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최근 에미상까지 수상하게 된 모션 그래픽 디자이너 김구린이라고 합니다. 점점 AI로 만든 이미지와 영상 퀄리티가 이젠 정말 사람이 만든 거 이상으로 나오기까지 하는 이런 시점에 영상 제작자 입장에서 직접 사용해보고 이 제작한 후기를 여러분들한테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으로 앞으로 생성형 AI가 꼭 이렇게밖에 흘러갈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그런 저희 결론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테니까 꼭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제가 이와 같은 실험을 하게 된 이야기 배경에서부터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AI 관련 정말 놀랄만한 작품이 올라오고 있고, 실제 광고를 활용할 수 있는 예시들과 테스트 영상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현재 미국에서는 주변에 많은 아티스트들이 실직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 보니까 미국이 이런 흐름의 움직임이라면 한국에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진짜 미래의 일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 AI 시대가 점점 스멀스멀 따뜻해지고 있는 이 시점에 가만히 있지 않고 직접 밖으로 나가서 이게 지금 어디 정도까지 발전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공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했고, 이 공부한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같이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자, 저는 크게 4가지 목적으로 이 실험을 진행하였는데요. 자, 첫 번째로는 활용성입니다. 당장 내가 하는 분야에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는지, 또 영상 분야 중에서 타이틀 시퀀스로 또 테스트하기로 딱 정했습니다. 자, 그리고 정확도, 내가 원하는 정도로 어느 정도까지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테스트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빠른 속도로 많은 양을 처리할 수 있는지도 테스트했고요. 자, 나온 결과물을 갖고 수정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도 테스트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어떤 식으로 공부했냐면, 첫 번째로는 인터넷 포스팅 글을 갖고 시작했습니다. 트위터, 유튜버 등 여러 가지 매체에서 올라오는 가장 최신 AI 소식들을 계속해서 눈여겨보면서, 그리고 직접 AI 플러스라는 웹사이트를 통해서 감명 깊게 본 자료들을 매일매일 포스팅하고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저는 온라인 클래스를 직접 수강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최도년님과 이희복 감독님의 온라인 클래스를 시청하면서 현재 AI 분야에서 선두에 있는 아티스트 분들의 노하우를 보고 또 어떤 식으로 활용하면 좋을지 직접 강의를 시청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제가 실제로 테스트해본 결과로 비교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저는 이미지를 생성하는 데 있어서는 대표적인 2가지를 선택했습니다. 일단 미드전이라는 것과 그리고 스테이블 디퓨전이라는 2가지 가장 유명한 AI 소프트웨어를 선택했고, 제가 그 조사할 당시의 버전은 6.1과 그리고 스테이블 디퓨전은 3 이렇게 버전이 있었습니다. 이 2가지 툴을 요약하자면 전 결과적으로 미드전이라는 걸 선택했는데, 그 선택하게 된 가장 큰 장점으로는 일단 굉장히 빠른 생성 속도와 그리고 결과물이 아주 쉽게 빠르게 나온다는 게 이 미드전이의 장점이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경우는 커스터마이제이션 기능이 아주 좋게 잘 돼 있는데 그만큼 좀 공부하는 데에서도 진입 장벽이 있다는 게 단점으로 있었고, 하지만 그렇게 커스터마이징이 좋은 이유가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경우는 오픈 소스라고 해서 이제 유저들도 함께 플러그인처럼 자기들이 개발한 걸 가지고 사람들한테 공유해서 사람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신 AI 기술 같은 게 바로 도입되기도 하고, 조작 방식이 이렇게 절차 방식으로 돼 있어서 제가 원하는 그 중간 부분을 수정한다거나 제가 원하는 부분만 선택해서 바꾼다거나 하는 기능들이 아주 잘 돼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조금 복잡하고 상대적으로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미드저니 같은 경우에 조금 단점으로 꼽자면, 이게 온라인 기반으로 제가 이제 프롬프트를 입력하고 모든 이 작업이 미드저니 서버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보게 되면은 이와 같이 미드저니 웹 서버를 통해서 제가 프롬프트를 입력하고 그 프롬프트 입력한 걸 AI가 계산을 할 때 미드저니 웹사이트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미드저니가 갖고 있는 서버에서 그 엔진을 돌리고 그 다음 그 결과물을 저희한테 보여주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요하는 그런 프롬프트나 이런 게 웹을 통해서 결과가 나오고 주고받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 보안상의 취약점이 있었고, 하지만 미드저니의 진짜 큰 장점으로는 레퍼런스 이미지를 그냥 첨부하고 그냥 레퍼런스 캐릭터를 이용해서 일관성 있는 캐릭터를 만든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아주 쉽게 누구나 아주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장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경우는 저희가 GitHub이라는 사이트에서 이 스테이블 디퓨전 엔진을 다운받아서 저희 컴퓨터를 갖고 이 AI를 돌려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컴퓨터 사양의 스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이제 좀 괜찮게 AI 모델을 만들다 보면은 고사양의 하드웨어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 있어서 이런 점이 단점일 수는 있지만 그만큼 보안상에 있어서는 조금 더 강점이 있습니다. 스테이블 디퓨전은 제가 웹에다가 제 프롬프트를 올린다거나 이미지를 올리지 않아도 제 컴퓨터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인터넷도 없이 그런 점에 있어서는 보안상에 강력한 점이 있지만 또 장단점이 있었던 거죠. 미드저니는 웹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뭐 노트북이나 뭐 아주 저사양의 컴퓨터를 갖고도 이 웹사이트만 들어갈 수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미드저니 같은 유료긴 하지만 그 유료를 결제하고 나서는 굉장히 많은 양의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었고 스테이블 디퓨전은 무료지만 그만큼 고상의 컴퓨터를 필요로 하는 점이 단점이었습니다. 그 미드저니에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예전에는 디스코드를 통해서 이미지를 생성해야 돼서 다소 좀 불편한 점이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웹사이트가 업데이트 되면서 저희가 디스코드를 통하지 않고 웹사이트를 통해서 저희가 프롬프트를 입력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미지를 생성하고 거기 옵션도 아주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관련해서는 추후에 이제 제가 사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그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영상입니다. 영상이 굉장히 많은 AI 영상 만들어주는 툴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고 가장 인기가 많은 AI 툴들 이 4가지에 대해서 정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드림머신이라는 엔진을 이용해서 제 이미지를 영상으로 구현하는 데 선택을 했습니다. 일단 영상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크게 2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텍스트를 써서 그 텍스트를 바로 영상으로 만드는 기능이 있고 아니면은 미드전이나 스테이블 디퓨전 같이 이미지를 제가 먼저 만든 걸 갖고 그 이미지를 움직이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후자 쪽을 선택했어요. 왜냐면 이 텍스트에서 영상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 일단 영상으로 만드는 과정은 이미지 만드는 과정보다 시간이 더 걸립니다. 그래서 좀 기다리는 시간도 있고 실제 우리가 이게 유료 결제를 하게 되면 크레딧이 쌓이고 그런 영상을 만들 때마다 크레딧을 소유하게 되는데 이미지 생성하는 거에 비해서 영상이 훨씬 더 많은 크레딧을 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 10만 원 정도, 10만 원 이상을 하는 그런 구독을 해서 제가 영상을 만들었는데 그것도 이미지에 비해서는 훨씬 더 비싸고 가격이 그리고 더 오래 걸리기도 하기 때문에 이 정확도에 있어서 제가 텍스트에서 영상으로 바로 도출하는 결과물이 쉽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텍스트에서 영상으로 했을 때는 그 영상의 퀄리티가 좀 더 자연스러운 부분이 많았어요. 하지만 그 자연스러움보다는 전 좀 더 제가 의도한 이미지를 영상화하고 싶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기능이 있는 AI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젠3가 이제 더 최신에 나왔고 드림머신이 이제 제가 초창기 나왔을 때부터 썼는데 이 드림머신 같은 경우는 이미지를 영상화하는데 이 젠2보다 훨씬 더 고퀄리티로 플리커링 이슈나 뭐 다양한 이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사용했고 그 뒤에 최근에 이제 런웨이 3가 나왔는데 런웨이 3도 사용해서 봤지만 런웨이 3가 개인적으로는 퍼포먼스가 드림머신보다 더 좋았어요. 근데 제가 원하는 느낌의 커스터마이제이션에서 조금 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훨씬 더 자연스럽지만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일단 드림머신으로 제가 거의 다 대부분을 만들어 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젠3의 테스트를 많이 해보진 않았지만 뭐 장단점이 있었을 때 결과적으로 제가 뭐 웹사이트를 통해서 비교를 다 해봤을 때도 젠3 퍼포먼스가 좀 더 좋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일단 드림머신의 장점으로는 생성 속도가 굉장히 빠른 편이었어요. 그리고 그 가장 큰 AI로 만들었다 이런 느낌의 가장 큰 단점으로 뽑히면 프리크링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영상이 깜빡깜빡깜빡거리는 게 이 젠2에서 특히 이런 프리크링 현상 때문에 이게 AI로 만든 거구나 이런 티 나는 게 있었는데 그 점이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됐다는 점이 드림머신의 장점이었고 또 드림머신의 특징으로는 이따가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미지를 제가 2개를 넣으면은 A 이미지, B 이미지 그래서 A에서 B로 이동하는 A 이미지가 시작 그리고 B 이미지가 끝으로 해가지고 그 두 사이를 연결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능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처음 이미지만 사용했습니다. 그 첫 번째 이미지. 그리고 제가 예전에는 젠2를 썼어요. 그 런웨이라는 곳에서 만든 제너레이션 2를 사용했는데 제너레이션 2의 가장 큰 장점은 거기에 다양한 옵션이 있어요. 그래서 이미지에다가 제가 브러쉬 페인트를 색깔별로 칠하고 그 색깔별로 어떤 식으로 움직여라 이런 식으로 명령을 줄 수도 있었고 카메라 모션을 뭐 줌인이 될 건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할 건지 이런 옵션들이 많아서 제가 좀 더 의도한 대로 영상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훨씬 이점이 있었는데
문제는 이게 예전에 나온 거다 보니까 플리커링 이슈도 있었고 또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뭉개지는 게 너무 심하게 뭉개지고 제가 원래 의도한 이미지랑 다르게 영상으로 흘러가는 게 가장 큰 단점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젠3가 나오면서 훨씬 더 개선된 점을 볼 수 있었어요. 근데 특히 영상에서는 마치 소라가 만든 것처럼 굉장히 좋은 퀄리티로 일관성 있는 영상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이건 역시 이제 최근에 이제 이미지에서 비디오로 만드는 기능이 최근에 생겨요. 그전에는 텍스트 비디오밖에 없었다가 최근에 이게 생기면서 이것도 테스트 해봤는데 일단 제가 의도한 대로 잘 안 나올 때가 많았어요. 그리고 이 드림머신에 비해서 굉장히 안정적이지 않게 결과물이 랜덤하게 나와서 저는 이게 드림머신이 좀 더 그런 점에서 낫다. 근데 한번 제대로 잘 걸리면은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로 훨씬 더 드림머신보다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때가 있었고 또 독특한 점이 얘가 시뮬레이션 계산도 어느 정도 학습이 돼 있어서 뭐 액체 시뮬레이션이라든지 뭔가 끈적이는 느낌의 뭐 시뮬레이션도 잘 구현한다는 점이 장점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일에 많이 쌓여진 오픈 AI의 소라 같은 경우는 제가 리뷰 영상도 올리고 여러 가지 인터뷰 영상도 보고 지금 이거는 퍼블릭으로 되지 않았고 베타 테스터 유저들만 사용할 수 있는데 제가 영상 그래픽 전문가 입장에서는 항상 가장 좋은 퀄리티는 소라였습니다. 아무리 그 소라 같은 경우는 특히 긴 영상을 보더라도 뒤까지 그 영상을 끌고 가서 퀄리티가 유지되는 점에 있어서 이게 단순히 이거 다른 이 AI로 만든 영상보다 일관성이 유지가 되고 이게 마치 그 소라의 챗GPT가 원래 언어를 기반으로 학습한 것처럼 이 영상이 지금 무슨 내용이라는 거를 알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뭐 앞에 뭔가 걸쳐서 지나가더라도 뒤쪽의 영상이 자연스럽게 흐르고 있고 지금 이 영상이 어떤 영상이기 때문에라는 학습 내용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훨씬 더 일관성 유지와 그런 플리커링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이 개선돼 있고 어느 부분 진짜 리얼리스틱해서 놀랄 정도로 정말 다른 AI 툴보다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건 역시 인터뷰 내용을 봤을 때 아직까지 커스터마이징 능력이 부족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만드는 사람들도 자기네들이 의도한 대로 연출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고 실제로도 그렇게 잘 안 돼서 자기들이 직접 리터칭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영상에서 뭐 이해를 잘 못하고 학습을 제대로 못한 부분들이 아직 많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샘 알트먼도 아직 퍼블릭하려면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이다 라고 인터뷰한 내용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는 4가지 AI로 만든 영상 툴들을 모두 조사를 해봤고 그 중에서 가장 적합한 드림머신을 이용해서 제작을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도대체 어떻게 만드냐?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만든 영상들은 저는 미드저니를 통해서 이미지를 생성하고 그리고 그 이미지를 드림머신에서 영상으로 바꾸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드저니에는 제가 원하는 프롬프트를 입력해야 됐었는데 그 프롬프트 자체도 챗GPT를 이용해서 제가 한국어로 써도 영어 프롬프트를 만드는 기능을 사용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미지를 만드는 미드저니를 제가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드저니 이제 웹페이지를 가게 되면은 이렇게 알파라고 돼 있어서 저희가 미드저니 사이트 안에서도 AI로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기능이 여기서 아주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데 What will you imagine? 이 부분에다가 저희가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다 영어로 입력해야지 결과가 잘 나오기 때문에 지금 프롬프트 영어로 입력하는 부분은 제가 조금 있다가 챗GPT를 어떤 식으로 만들었는지 설명을 드리고 기본적인 옵션이 뭐가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검색창 왼쪽에 이미지 아이콘이 있고요. 이미지 아이콘도 이따가 설명드리고 그리고 오른쪽에 설정 버튼이 있습니다. 이 설정 아이콘을 클릭하면은 이 기본적으로 미드저니가 우리가 이미지 사이즈, 그 캔버스 사이즈를 어떤 비율로 할 것인지 여기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영화 사이즈의 그 타이틀 시퀀스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16:9 사이즈로 이렇게 선택을 했고 가끔 이제 스토리를 위해서 제 스토리에다 올릴 때는 그 반대로 9:16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이곳에서 이렇게 간편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모델에 보면은 어떤 모델을 이용해서 이 이미지를 사용할 건지 버전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여기 모드에 보면은 스탠다드가 있고 러우가 있는데 이 스탠다드 같은 경우는 저희가 프롬프트를 쓰면은 이 미드저니 엔진이 최대한 좋은 결과물을 위해서 우리가 알아서 계산해서 좀 더 개선을 시켜주겠다는 거고 러우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더 의도한 대로 뭔가 자연스럽게 개선되는 것보다 내가 의도한 이미지로 더 뽑겠다 이런 걸 하고 싶을 때 러우로 선택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이런 게 뭐가 어떤 식인지 잘 모르겠으면 여기 물음표 버튼이 있거든요. 그 물음표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은 이 미드저니의 가이드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가이드에서 이게 버전에 따라서 어떻게 다른지 아니면 제가 러우로 했을 때 어떤 식으로 다른지를 손쉽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최근 버전은 6.1 버전이고 과거의 버전으로도 사용해서 뒤돌아가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처음 하시는 분이라면은 6.1 버전부터 사용하셔도 굉장히 무관하고 이 버전이 업될수록 AI가 개선되기 때문에 항상 상위 버전을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여기 퍼스널라이즈라는 버튼은 이제 자기가 이제 여기 takes라고 해서 AI가 두 가지 이미지를 보여주면서 너가 어떤 그림을 더 좋아해? 이렇게 해서 막 설문조사해서 자기 몇백 개의 설문조사를 하면은 지금 이 사용자가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고 우리가 너의 프롬프트를 너의 스타일에 맞게 만들어줄게. 그 기능을 킬 건지 안 킬 건지 오늘 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일단 테익스에서 많은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온으로도 해봤고 오프도 해봤는데 아주 큰 차이점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프로 하고 시작했고요. 에스테틱스 여기 부분이 이제 또 제가 만드는 영상에 또 어떤 느낌이 연출할 건지에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그 중에서도 저는 스타일라이제이션 이 부분을 굉장히 중시 생각했어요. 여기 클릭해서 보시면은 스타일라이제이션이 없을 때와 있을 때의 결과물이 어떤 식으로 될 건지. 그래서 저는 실제로 제가 뭐 프롬프트를 입력하고 요 그래프를 이렇게 옮기면서 내가 어떤 게 더 결과가 만족스럽나라고 봤을 때 저 너무 또 1000까지 올리는 것보다 약간은 좀 낮춘 부분이 이 스타일라이제이션을 약간 그래프를 거의 끝까지 간 부분에 있어서 제가 더 원하는 이미지가 나왔고 여러분들도 이걸 비교해 보면서 한번 써보시고 여러분들한테 맞는 결과 나올 때를 찾으면은 아주 손쉽게 조절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나머지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스피드 부분은 만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좀 너무 느린 것보다는 좀 더 빠르면서도 결과가 좋게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만족해서는 디폴트를 사용했습니다. 자, 이렇게 설정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간략히 아셨으면은 이 미드저니의 프롬프트를 입력하는 부분을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저는 프롬프트를 입력할 때 챗GPT를 이용했는데요. 챗GPT도 저는 유료로 구독 중이어서 지금 4.5 버전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뭐 4 버전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최대한 저는 이제 더 좋은 결과물이 있을기를 기대하면서 최신 버전을 이용하고 있고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들의 미드저니 6에 사용될 프롬프트를 도와주는 머신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저는 미드저니 6의 프롬프트를 만드는 걸 도와줘. 이렇게 입력하고 내가 한국어로 설명을 주면 너가 미드저니 6에 가장 적합한 영어 프롬프트를 나에게 알려줘.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이렇게 하고 엔터를 누르면 이제 제가 이제 미드저니 어떤 식으로 말하고 싶은지 이제 알려달라고 하죠. 지금부터는 제가 한국어로 어떤 식으로 제가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좋을지 한번 설명을 줘보도록 하죠. 사이파이 느낌의 8비트 아트웍이라고 해보죠. 게임의 한 장면 같은 느낌. 그리고 가운데 주인공 배치. 미래 배경 느낌이 나도록 연출. 이렇게만 한번 써보고 이렇게 프롬프트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도 해보고 그다음 결과 나온 걸 바탕으로 좀 개선할 점을 다시 와서 이렇게 개선해줘 이렇게 추가적으로 얘기하면은 이 프롬프트를 계속 디벨롭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영어로 프롬프트가 나오고 제가 이 부분을 복사해서 미드저니를 가서 붙여넣기를 해보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제가 원하는 설정을 한 상태에서 엔터를 누르면은 이 크리에이트 부분에 보면은 지금 이렇게 만들고 있다고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빠르게 제작이 되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 제가 만드는 결과물을 다시 한번 사용하고 싶을 때 여기 클릭하면은 프롬프트가 바로 입력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드디어 이제 제가 이 그림 아이콘이 뭔지 설명해 드릴 건데 이 그림 아이콘을 딱 누르는 순간 제가 이미지를 첨부할 수도 있고 아니면 URL 이미지도 넣을 수도 있고 그 전에 넣었던 이미지를 재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이미지를 넣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8비트로 제가 직접 만든 이미지를 또 여기다 다시 첨부했어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8비트 느낌이 나 이런 느낌을 원해. 여러 가지를 클릭을 하고 여기 보면은 이미지 위에 제가 커서를 올리면 세 가지 아이콘이 또 나와요. 자, 이 첫 번째는 이 이미지 프롬프트로 쓸 거다. 근데 제 개인적인 사용감으로서는 이 이미지를 좀 베끼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이미지에 있는 특성, 8비트 느낌이라든지 색감이라든지 분위기라든지 요 정도만 가져오고 싶다. 이런 분들은 여기 스타일 버튼이 있습니다. 스타일 버튼으로 클릭해서 저는 요걸로 항상 바꿔서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만약에 자기가 캐릭터가 있고 그 캐릭터를 재활용해서 또 만들고 싶어, 연속성이 있는 이야기를 만들고 싶어, 그런 분들은 여기 사람 모양이 있는 아이콘이 캐릭터 아이콘입니다. 그래서 캐릭터가 들어간 경우는 요걸 이용해서도 가능합니다. 여러 가지 조합을 해봤어요. 요런 이미지로도 조합해보고 다른 이미지로도 조합해보고 이렇게 해서 제가 한번 생성을 해보도록 하죠. 그리고 한번 크리에이트를 누르면은 자, 그 전에 만든 걸 한번 결과물을 보겠습니다. 제가 그냥 프롬프트로만 입력했더니 8비트 느낌이 나긴 하는데 아직도 약간의 그
저화질의 약간 그냥 아트웍 느낌이 이제 8비트까지 느낌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요건 좀 더 이제 8비트 느낌이 나네요. 요렇게 배경이 불타오르고 있고, 뭔가 좀 느낌이 있는데, 이건 사이파이 느낌도 나고 8비트의 한 장면 같기도 하네요. 근데 제가 이렇게 했을 때는 이게 굉장히 랜덤하게 나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내가 좋아하는 레퍼런스 이미지를 첨부했을 때가 더 결과물이 좋았습니다. 자, 이렇게 첨부했을 때 분위기를 한번 보죠. 훨씬 더 제가 원하는 느낌에 좀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이미지를 첨부했기 때문에 이 프롬프트와 이미지 레퍼런스의 조합이 제가 원하는 결과물에 더 가깝게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 이미지 너무 마음에 든다. 이 가게 느낌 너무 좋은데? 이럴 때 요거를 가지고 재활용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만든 이미지를 가지고 카피 이미지 URL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바로 붙여 놓으시면은 바로 이미지가 또 이렇게 바로 첨부되죠. 요걸 또 레퍼런스고 그리고 아까 썼던 그 프롬프트를 또 복사해서 이렇게 붙여놓고 다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런 식으로 저는 계속 레퍼런스를 만든 걸 또 다시 만든 아트웍을 가지고 그걸 또 레퍼런스로 넣고 이렇게 무한대로 만들고 이런 작업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미지 여러 가지 조합들도 해보고 이미지 프롬프트도 계속 수정해보고 뭐 앞에 가게가 있는 게 마음에 든다. 아니면 제가 예전에 만들었던 이미지도 여기 아이콘 중에 인포메이션 아이콘이 있거든요. 이걸 누르면은 지금 이 이미지를 해석해서 이미지가 주제가 뭔지 어떤 아티스트의 느낌인 건지 어떤 설명이 있는지 이렇게 이미지를 분석해서 제가 프롬프트를 작성하기 힘들 때도 여기에 있는 걸 이용해서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거를 쓰는 것보다 저는 챗GPT를 이용해서 제가 설명을 좀 더 한국어로 썼을 때가 제가 원하는 느낌에 더 잘 나오기도 했고요. 자, 이렇게 하니까 결과물이 이렇게 또 다양한 베리에이션이 만들어졌죠. 저는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프롬프트를 입력해서 제가 원하는 느낌의 이미지를 계속해서 생성했습니다. 자, 이제 영상을 만드는 드림머신이라는 AI 툴을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먼저 이제 다양하게 AI 머신들이 있고 런A 젠3도 여러분들이 테스트했으면 테스트해보는데 저는 이제 드림머신을 이용해서 가장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제가 드림머신 썼을 때 어떤 식으로 썼는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게요. 이 드림머신에 보면은 바로 텍스트에서 그 미드저니처럼 여기다 텍스트를 쓰고 이게 전송 버튼을 누르면 이 프롬프트에 맞게 영상을 바로 만들어주는 기능이 있고 여기 이미지를 첨부하면은 저희가 미드저니에서 만든 이미지를 가지고 영상화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이미지를 첨부하게 되면은 여기 또 엔드 프레임이라고 또 플러스 이미지를 넣을 수 있는 아이콘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이미지 시작이고 끝을 어떻게 해라 이렇게 두 가지 이미지 사이에 연결을 해주는 영상을 만들어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저는 주로 이 첫 번째 프레임을 가지고 그냥 영상화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이미지를 첨부하고 여기다가 프롬프트를 입력하면은 추가적으로 이 이미지가 어떻게 움직였으면 좋겠다라는 걸 이행하기도 하는데 제가 이걸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이 프롬프트는 조금 더 미드저니보다 간략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뭐 카메라는 고정돼 있고 카메라가 뭐 예를 들어 뭐 오브젝트 축으로 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를 입력해서 여기 enhance 프롬프트라는 게 체크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쓴 이 간단한 프롬프트를 자기들이 또 다시 이 루마 AI의 드림머신에 좀 더 맞게 개선을 해주는 기능을 쓸 거냐. 근데 제가 이거 체크하고 안 하고 다 해봤는데 이거 체크했을 때 결과가 좀 더 좋긴 했는데 제가 원하는 느낌이 나오는 거에서는 프롬프트의 도움이 잘 받지 못했어요. 제가 명령한 그 프롬프트를 어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런 점에 있어서는 아직 개선할 점이 많구나.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그냥 이 이미지를 가지고 그냥 바로 전송을 눌러요. 그냥 전송을 눌러볼게요. 그리고 또 이걸 만들면 이 전송하는 속도가 좀 걸려서 저는 창을 여러 개 떼어놓고 똑같은 걸 가지고 한 5개, 6개 이렇게 입력을 하고 그 5개, 6개 영상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거 하나를 픽을 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이제 100불이 넘는 결제를 해가지고 이 생성 속도가 굉장히 빠른데 이 결제 그 싼 걸 하거나 이제 무료 버전은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래서 저는 그게 답답해서 좀 더 좋은 업그레이드를 했고 사실 비용적인 면에서 좀 부담감이 좀 크다는 점이 단점으로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만든 결과물을 몇 개만 여러분들이랑 좀 비교해 보면은 여기 같은 경우는 제가 카메라가 너무 가만히 있고 이 모니터만 움직인다든지 아니면 이 같은 경우는 영상인데도 불구하고 영상이 움직이지 않는 경우도 있었고요. 마우스를 올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결과가 좀씩 나오죠. 그래서 제가 마음에 들어 하는 거는 이렇게 라이크 버튼을 누르고 이 같은 경우는 이 차가 너무 빨리 움직이는데 뭐 이렇게 갑자기 차가 시작되나 저는 잔잔하게 움직이는 영상을 원했는데 제가 원치 않는 영상이 나올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좀 더 한번 아래로 내려보죠. 내리는 동안 여기 위에 보니까
저희가 처음에 이제 입력했던 게 드리밍이라고 돼 있어서 in queue에서 뭔가 우리가 이제 드디어 드리밍이라는 거 이제 만들기 시작했다라는 소리고, 이게 한 몇 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1분에서 5분 사이로. 그 사이에 저는 다른 걸 한번 보고 있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 오브젝트가 막 다리가 생겨서 갑자기 움직이는 거죠. 제가 원하는 느낌이 전혀 아니었어요. 저는 이 오브젝트는 가만히 있고 카메라만 움직이고 싶었는데. 그렇게 했을 때 이렇게 다양한 영상이 나왔고요. 정말 말도 안 되게 웃긴 영상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진짜 실제 이 캐릭터가 모니터를 갖고 뭔가 모니터의 플리커링도 나름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자연스러운 움직임. 저는 이 부분을 가끔 이상하게 움직이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커트하고 앞에 부분만 쓴다든지, 이렇게 움직이다가 갑자기 이상한 캐릭터로 변해버리는 이런 일도 있었고, 이건 진짜 웃겨요. 말도 안 되게 차가 갑자기 이게 뭐야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정말 이런 아직 AI에 있어서는 아직 개선해야 될 점이 굉장히 많고, 제가 원치 않는 결과물이 나올 때가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장단점이 아직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입력한 걸 보니까 이거 꽤 전자레인지 같은 이 영상에 뒤에 이렇게 연기가 흘러가는 게 어느 정도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좀 어색한 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저는 이런 영상에서 뭐 어느 일부분을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했습니다. AI로 이미지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제 기대 이상으로 퍼포먼스에 정말 놀라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미지 생성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아이디어를 미드전이나 이런 AI를 통해서 막 만들어낸 다음에 그 중에서 제가 원하는 아이디어를 뽑아서 또 확장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 당장 실무에 써도 정말 유용하겠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면서 작업을 해왔습니다. 미드전이 기능 중에서 제가 원하는 부분을 이렇게 선택해서 그 부분만 다시 수정하는 기능이 있긴 한데, 처음부터 다시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만큼 퍼포먼스가 잘 나오지 않는다는 것도 이번 실험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영상 같은 경우는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실제 지금 당장 실무에 쓰기에는 아직까지는 부족하다는 점이 많았습니다. 그 이유로는 실제 제가 원하는 느낌으로 영상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한계가 많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영상이 길어질수록 퀄리티가 저하되는 현상이 아직까지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짤막하게 이렇게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어느 부분에서는 실제로 지금 당장 사용해도 될 정도의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뭐 스톡 사이트 같은 데서 저희가 영상을 사서 구매하는 경우에 어떤 일련의 클립들을 사용하게 되는데, 직접 제가 원하는 부분들을 프롬프트를 이용해서 영상을 제작해서 그 영상을 사용하는 데까지는 아직까지는 활용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제가 만든 영상 위에다가 후반 보정으로 뭐 이렇게 필터를 준다든지, 제가 다양한 효과를 그냥 그 원본을 자체를 쓰는 게 아니라 제가 거기에서 추가공을 입혀서 어느 컨셉을 넣는다든지, 뭐 저 같은 경우는 8비트 게임의 컨셉을 넣어서 프레젠테이션 배경을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일부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기대하고 있는 소라 같은 경우는 아직 퍼블릭으로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인터뷰나 다양한 그 메이킹 사례를 보면서 지금 보고 있는데, 일단 소라의 경우가 퀄리티가 굉장히 압도적으로 좋을 것 같고, 단 그 소라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는 이 커스터마이제이션, 그러니까 자기가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연출을 한다거나 수정한다거나 하는 데 있어서는 아직 부족한 게 많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본다면 일단 가정적으로 퀄리티는 일단 우선적으로 자연스럽게 올라갈 것 같고, 근데 아무래도 커스터마이제이션과 보안 문제가 해결돼야지만 실제 실무나 활용하는 데 있어서 훨씬 유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변화하는 AI 시대에 같이 중계하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서 앞으로 저와 함께 컨텐츠를 지속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모션 그래픽 디자이너 김구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